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서에서 나오는 경찰 활동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경찰 활동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다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홉스로크 루소는 C급이에요. 하지만 30페이지 경찰 활동의 기준은 A급이에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학자 이름부터 체크합시다. 코헨과 펠드버그예요. 학자 이름 꼭 기억하시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찰이 활동할 때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예요. 자, 의 봅시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뭐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뭐가? 법 집행 자체는 목적은 아니다. 뭐다? 목적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례가 더 이거는 자, 그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1번 보세요. 경찰의 과도한 추격이에요. 너무 심하게 추격을 해가지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호에 위배된 거죠. 2번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목숨을 구하는 것이 교통법규 준수보다 우선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법 집행은 수단에 불과하다니까. 사람 먼저 구해야지. 그다음에 3번이 중요한 거죠. 은행 강도가 어린 소녀를 인질로 잡고 차량 도주를 하고 있어요. 경찰은 주위 시민의 안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괄호안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잠재적인 위험보다 현재의 위험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지문에서 현재적인 위험은 뭐예요? 어린 소녀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게 현재적인 위험이죠.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잠재적인 위험은 뭐예요? 주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 근데 주위 시민은 아직 위험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잠재적이란 말은 아직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시민의 위험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잡혀있는 소녀의 안전을 생각해야 돼. 현재적인 위험을 우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례, 기출된 사례니까 다 전부 다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자, 공공의 신뢰는 누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공공의 신뢰 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 보세요. 시민들이 자신들의 보호할 권리를 경찰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사회계약서에서 봤죠? 그래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법 집행할 때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국민들은 믿고 있죠. 그것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예요. 자, 원래 내 물건을 훔쳐갔으면 내가 훔쳐간 사람을 알아. 내 이웃집 사람이 내 TV 훔쳐간 걸 알아. 그럼 내가 가서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싸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혼자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자력구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경찰한테 맡긴다는 거죠.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이게 공공의 신뢰 확보예요. 경찰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용의자를 직접 체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공공의 신뢰 관련된 거예요. 2번 보시면 사적 이익 추구 금지예요. 뇌물수수. 말 그대로 시민들은 경찰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공공의 신뢰와 관련이 된 사례예요. 그다음 3번 보세요. 엄격한 법 집행이에요. 경찰이 반드시 법 집행을 할 거라고 시민들은 신뢰를 하고 있죠. 그게 공공의 신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강도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게 내버려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경찰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번째, 최소한의 강제력을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국민은. 그래서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범을 추격하는 중에 달아나는 범인의 등에다가 총을 발사해서 사망을 시킨 거죠.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총 쏴가지고 죽일 거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그리고 총은 항상 등에다 쏘면 무조건 위법한 거예요. 대퇴 부위와 허벅지 밑으로 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동과 역할관계예요. 자, 협동 당연히 알죠? 기관, 개인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기관 간, 개인 간 밑줄 그으시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협력해야 된다.
살해는 범인 단독 검거하려다 실패한 거, 협동에 위배된 거죠. 근데 문제는 뒤에 게 문제예요.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의 권한인데 형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역할 한계의 우리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놈 나쁜 놈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형사가 너는 죄가 있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걸 역할 한계의 우위라고 합니다.